피로 때문에 그의 두 눈과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단단한 두 어깨는 둥그렇게 움츠러져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나더니 흰 마스크를 쓴 간호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타르의 책상 위에 한 뭉치의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스크 때문에 코가 막힌 듯한 목소리로 6시예요 라고만 말하고 나가버렸다. 타르는 신문기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카드를 부채 모양으로 펴들더니 그에게 보여주었다. 어때요? 멋진 카드지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사망자지요. 밤사이에 생긴 사망자의 카드랍니다. 그는 이 말을 찌푸렸다. 그는 카드 뭉치를 다시 접어 간추렸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단지 장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루는 탁자 위를 한 손으로 짚고 일어섰다. 곧 떠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밤 자정입니다. 다루는 랑베리에게 자기도 기쁘며 몸조심을 단단히 하라고 말했다.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다루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내 나이가 되면 진실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니까요. 다루씨, 죄송합니다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문기자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더 인간적이니까요. 갑시다. 그게 아닙니다. 랑베르가 힘들어 말을 꺼냈다. 그리고는 발길을 멈추었다. 타루가 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벽에 밝은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마치 수족관처럼 햇빛이 떠있는 복도를 따라서 걸음을 옮겼다. 그 뒤편으로 이상한 망령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듯한 유리 견문에 다다르기 바로 전에 다루는 사방을 미닫이로 차단한 좁다란 방으로 랑베르를 들어가게 했다. 그는 그 미닫이 가운데 하나를 열고 소독기에서 흡수성 가지로 만든 마스크를 2개 꺼내 랑베르에게 그것을 주며 얼굴에 쓰라고 했다. 신문기자는 그것이 무엇에 쓸모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다루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유리문을 밀었다. 그것은 아주 커다란 방이었는데 계절에 아랑곳 없이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다. 벽 뒤쪽에서 환기장치가 윙윙거리고 있었는데 그 환기장치의 날개가 2줄로 늘어선 회색 침대들 위에서 찌는 듯한 뿌연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둔하거나 날카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와서 하나의 단조로운 비명을 이루어 놓고 있을 뿐이었다. 흰옷을 입은 남자들이 철창으로 된 벽에 높이 난 구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따가운 햇볕 속에서 어기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랑베르는 그 방에 숨막힐 듯한 더위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져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어떤 물체 위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리웨를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의사는 2 간호원이 침대 양쪽에서 활짝 벌리게 한 채 꽉 누르고 있는 환자의 사타구니를 째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조수 한 사람이 내미는 쟁반 위에 수술 도구를 떨어뜨리고 나서 잠시 가만히 선 채 붕대가 감겨지고 있는 그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으로 가까이 오는 타르에게 그는 무슨 새로운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다. 파눌로 씨가 예방격리소의 랑베르 씨 자리를 대신 맡아보겠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는 이미 일을 많이 했어요. 남은 일은 랑베르 씨를 빼놓고
제3검역반을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류에는 고개를 끄덕여 찬성의 뜻을 비쳤다. 카스텔이 첫 제품을 완성했어요. 시험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아, 그것 참 잘 되었군요. 류에가 말했다. 그런데 랑베르 씨가 이곳에 왔습니다. 류에는 몸을 돌렸다. 마스크 너머로 신문 기자를 보면서 그는 눈을 찡그렸다. 여기서 뭘 하려고요? 다른 곳에 가 있으셔야 할 텐데요. 류에가 말했다. 타루가 오늘 밤 자정에 탈출하기로 되었다고 말하자 랑베르가 덧붙였다. 그럴 생각이었죠. 그들 가운데 누구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제 마스크가 부풀어 올랐고 입 언저리가 축축해졌다. 그래서 마치 조각품들끼리의 대화처럼 왠지 모르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었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함께 나갑시다. 괜찮으시다면요? 타루 씨의 사무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랑베르와 리웨는 의사의 자동차 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운전은 타루가 했다. 휘발유가 동이 났어요. 내일부터는 걸어 다녀야만 합니다. 시동을 걸면서 타루가 짓거렸다. 의사 선생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타루는 이 말을 듣고도 전혀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계속 운전만 했다. 리웨는 피로에 지쳐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 여자를 다시 보는 일은 포기하고요? 나지막한 소리로 그가 물었다. 랑베르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전과 같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떠나버리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남겨두고 온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리웨는 똑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행복을 선택하는 게 뭐가 수치스러우냐고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자기 혼자서만 행복하려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랑베르가 대답했다. 이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타루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만약 랑베르가 다른 사람들과 불행을 함께 나눌 생각이라면 결코 행복하다고 여길 만한 시간은 가지지 못할 때니까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게 아닙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나는 항상 이 도시에서는 이방인 같은 존재이고 여러분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젠 볼 대로 다 보고 나니까 나 자신이 좋든 싫든 간에 이고장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으며 랑베르는 초조한 듯이 보였다. 아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병원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선택한 거고 그리고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타루도 리웨도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은 리웨의 집 앞까지 왔다. 그런데 랑베르는 또다시 종전의 그 질문을 더 힘을 주며 반복했다. 그러자 오직 리에만이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미안합니다, 랑베르 씨. 그러나 나는 그걸 모릅니다. 원하신다니 우리와 함께 남아 계시죠. 리에가 말했다. 그는 자동차가 뒤뚱거리는 바람에 말을 그쳤다. 그리고는 앞을 쳐다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몸을 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나 역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부터 몸을 돌리고 있답니다. 그는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지요. 그것을 기록해 두고 그로부터 결론을 끄집어 내봅시다. 그는 지쳐서 말했다. 어떤 결론을요? 랑베르가 물었다. 아, 사람이란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그걸 알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치료부터 합시다.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류에가 말했다. 자정이 되자 타르와 류에는 랑베르에게 그가 검역을 맡게 된 지역의 지도를 그려주고 있었다. 그때 타루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머리를 들다가 그는 랑베르와 시선을 마주쳤다. 탈출 안 하겠다는 걸 알려주었나요? 신문기자는 눈을 돌렸다. 한마디 전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오기 전에요. 랑베르는 힘들여 대답.